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센터를 계속 맞춰야 되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디도스 또는 DR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도스가 뭐죠? 예, 도스 예전에 우리가 그 윈도우 3.1 나오기 전에 쓰던 그 도스가 아니고요. 도스는 따로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도스는 Deny of Service예요. 서비스를 디나이 시키는 거죠. 디나이 시키는 거. 그래서 그 서비스를 디나이 시키다는 일단 관점을 보면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컴퓨터를 만약에 기본으로 봤을 때 CPU를 풀나게 하는 거,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풀나게 하는 거, 또는 하드디스크를 풀나게 하는 거, 또는 입출력 장치를 풀나게 하는 거, 이런 풀나면은 이 컴퓨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체를 풀나게 하는 게 있고, 얘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네트워크 이제 병목을 시키는 거죠. 이 들어온 애들이 못 들어오게 또는 못 나가게. 그게 이제 디나이 오브 서비스를 거부시키는 거예요. 서비스 거부. 그럼 디도스는 뭐냐? 말 그대로 이제 디스트리뷰트죠. 분산이죠, 분산. 분산해서 서비스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디나이 오브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분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분산 공격을 하는데 들어와서 CPU나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나 뭐 여러 가지 자원을 풀나게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이 되는 어떤 PC라든지 또는 서버라든지 사용자 부분을 서비스를 이제 못하게 한다.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목적 사이트에 대해서 악의적, 이렇게 해골 하나 그려줘야죠. 잘 안 그려지나 이렇게 해골을, 악의적을 공격하는 해커가 있는 거예요. 해커가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OSI 7 레이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TCP 공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UDP 공격할 수도 있고, IP 공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IP가 있고, IP 안에 이제 송신 주소, 수신 주소, 그리고 요 IP 전에 이제 뭐 TCP 뭐 그러니까 레이어 3가 있고 레이어 2가 있고 레이어 4가 있고 레이어 2가 있고 이제 레이어 1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맥 주소 같은 게 있고, 여기는 수신 주소, 송신 주소가 먼저 오고, TCP도 송신, 수신 주소가 오는데, 이런 것들을 되게 이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런 노출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수신 주소나 송신 주소, 좀 송수신 어떤 그 목적지를 건드려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디나이 오브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디나이 오브 서비스를 하면은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플러스 정책적, 이런 대응 방안이 필요한 거예요. 대응 방안.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커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요. 해커가 어떤 그 PC가 있으면요. PC가 있고 여기 목적물이 있다고 보죠. 목적물. 뭐 서버가 됐든 PC가 됐든 목적물이 있으면은 다른 PC들이 쭉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PC들이 쭉 있으면은, 해커는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1차 봇 PC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2차 감염된 이제 봇이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 그 PC를 감염을 시켜요. 감염시켜서 얘가 또 다른 PC를 또 감염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 감염된 PC가 원하는 그 목적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송신 주소, 수신 주소 또는 수신 주소,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되는 거죠.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얘네들이 받은 트래픽에 대해서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하나로 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송수신에 대한 응답을 하거나 TCP에 대한 3핸드 쉐이킹을 하거나 또는 4웨이 핸드 쉐이킹을 하거나
또는 종료에 대한 그걸 하려고 할 때 이 안에 여기 CPU나 메모리나 하드디스크까지 풀 나갔고 이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커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이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얘를 이제 실행하면 이런 애들이 이제 좀비 PC가 되는 거예요. 좀비 PC. 좀비 PC를 통해서 대량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 단계를 보면요, 크게 UDP 플로딩이 있고요. UDP 또는 ICMP를 이용한 플로딩이 있어요. 흘러 넘치는 거죠. UDP는 ICMP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또는 싱크 플로딩이 있어요. 어떤 응답 신호 보내고, 또는 TCP 플로딩 공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프 또는 오픈 HTTP 플로딩 공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요. 몇 가지 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UDP 플로딩 한번 보죠. UDP 플로딩. 해커가 있으면, 어떠한 그 PC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이게 APC가 있고 BC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APC가 목적으로 하는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빅팀이라 해요. 빅팀 A가 있고, 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생자니까 빅팀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해커가 A한테 만약에 UDP를 플로딩 해요. UDP 플로딩 하면은 UDP 플로딩 하면서 예를 들어서 소스 주소를 자신의 주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빅팀의 주소를 소스 주소로 놔요. 그러면 얘는 UDP를 받으면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해커 쪽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 얘는 소스를 얘로 B로 알고 있는 거죠. 얘로 응답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얘도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UDP는 그 비연결성 프로토콜이잖아요. 비연결성 트래픽이고 또 비신뢰성이잖아요. 그래서 UDP의 소스 주소와 또 소스 포트 주소가 되는 거죠. 데스티네이션의 주소를 스푸핑 한다 그러죠. 스니핑은 듣는 거고 스푸핑은 이게 변경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 스푸핑해서 트래픽을 과다하게 발생해서 빅팀 기기에다가 이제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스머프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스머프 공격을 우리가 또 ICMP 플로딩이라고 해요. ICMP 플로딩에서 이제 해커가 있으면은 여기 항상 희생하는 빅팀 PC가 있죠. 그러면은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PC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얘도요. 그러면 얘에 대한 그 송신지 주소를 아까랑 똑같이 해커로 넣지 않고 빅팀 주소 넣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 좀비 PC라든지 걔네들 또 응답을 받은 PC들이 이 송신지를 빅팀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가 이제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IP의 헤더에 송신지 IP를 공격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IP로 변경해요. 그래서 빅팀을 하는 거고, 이를 해서 IP 헤더에 ICMP 메시지를 붙여서 보내고 이거에 대한 에코 응답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우리가 스머프 공격이래요. 그래서 IPFP 요청을 받은 모든 호스트들은 ICP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응답을 이 빅팀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서비스 장애가 나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디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일단 디도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DR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써머리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디도스에 대해서 있죠. Deny of Service고, CPU라든지 하드디스크, 메모리를 이제 풀나게 하거나 네트워크에 병목을 일으켜서 서비스를 거부하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도스는 디스트리뷰트의 의미로서 분산 공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의적으로 분산 공격을 하는 거고, 크게 단계가 UDP 플로딩, ICMP 플로딩, 싱크 플로딩, TCP 플로딩, 또는 할프 오픈 HTTP 플로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UDP에 대한 비신뢰성이라든지 비연결성을 이용한 공격이 되는 거고요. ICMP 플로딩은 우리가 스머프 공격이라고도 하고 ICMP 패킷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다운시키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신지 주소를 빅팀의 주소로 변경해서 보내서 그 희생되는 곳에 서비스 마비되는 곳에 그쪽을 이제 공격하기 위한 거죠. 싱크 플러딩은 우리가 그 싱크 메시지 그 초기 그 세션 생성할 때 싱크 아크 또는 세션 해제할 때 이제 포웨이 핸드쉐이킹을 하죠. 그런 핸드쉐이킹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종료를 안 함으로써 계속 리소스를 잡아먹는 건데 이런 부분은 타이머를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TCP 플로우 플러딩이라든지 할프 오픈 플러딩 등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이와 같은 거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이 중요한데 대응 방안은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으로 해서 나눠서 그 설명을 하는 거고요. 물리적 대응 방안은 뭐 통신망을 뭐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망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술적 방법하고 또 묶여서 우리가 뭐 보안 장비라든지 또는 IDS, IPS 등에 대한 이제 보안 장비를 두는 방법이 있고 또는 ISP를 통해서 별도 클리전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위에 관리적 방법으로서 요 ISP 블랙홀 이용하는 거는 기술적 방법하고 유사한 거고요. 우리가 그 보안 책임자를 임명한다. 뭐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 또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또는 주기적으로 패치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등등등 언급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